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바르셀로나 두 번째 날입니다. 츄러스 미슐랭 원스타 식당, 가성비 스냅, 온주익 분수 일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묵은 레딩크로마 호텔은 조식이 나와서 조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식은 요거트, 과일, 달걀, 시리얼, 햄 등 다양하게 있었고요. 과일도 신선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제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원래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으로 추러스와 핫초코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저는 원래 추러스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아침으로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먹으러 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해장 음식으로도 추로스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스페인에서 추로스와 초콜릿이 해장 음식인 이유는 스페인 밤 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스페인의 여름은 매우 덥기 때문에 낮에는 시에스타를 하는 등 느긋하게 보내고 해가 지고 선선해지는 밤에 나와서 노는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놀다가 허기가 지면 추러스와 초콜릿으로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러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스페인에 있는 산악지대의 양치기들이 신선한 빵을 먹기 위해서 기름에 튀긴 추러스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정된 가설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슈레리아 라이에따나라는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시내에 추러스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추러스는 다 맛있긴 하죠. 이곳은 가족들끼리 하는 곳 같았어요. 아버지가 추러스를 튀기고 어머니가 계산이나 주문을 받고 아들이 서빙하는 아담하고 따뜻한 가게였어요. 역시 스페인 현지 사람들이 아침으로 엄청 많이 먹으러 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다음에는 저는 어제 갔던 바르셀로네타 해변으로 다시 향했어요. 스페인에 있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바르셀로네타 해변 끝쪽에 있는 마레메그넘이라는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 더운 날 해변을 보고 간단히 쇼핑하거나 간식 먹기 좋은 곳이에요. 자라, H&M,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화장실 전망이 엄청 좋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전망 좋은 화장실은 처음이에요. 여기서 옷 하나 샀는데 스페인어서밖에 못 입었어요. 너무 화려해서. 아무튼 쇼핑하고 나와서 해변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했다 보니 수영하는 동안 짐 봐줄 사람이 없고 씻는 것도 약간 귀찮아서 수영은 안 했는데 수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아, 그리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여행을 할 때는 선글라스랑 양산이 필수예요. 피부가 타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갑습니다. 여기서 벤치 같은 곳에서 기대서 양산을 쓰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좀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흑인 성인 남성이 경찰에게 잡혀서 해변에서 쫓겨나더라고요. 처음엔 잡상인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뭘 팔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는 모래사장 밖으로 쫓겨났고 경찰은 떠나려고 하는데 경찰이 차에 딱 타니까 다시 그 남자가 해변 쪽으로 오더라고요. 경찰이 그걸 보고 다시 끌어내고요. 잡아가진 않았어요. 뭘까요? 아직도 너무 궁금하네요. 암튼 저는 여기서 오전을 보내고 미리 예약해둔 호프만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까사바티오도 보고 환상적인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호프만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앉자마자 메뉴판을 주셨고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 다 해서 49유로부터였어요. 미슐랭 원스타이고 코스로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에 정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셰프님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보다 먼저 서비스로 요리 하나를 내어주셨는데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타파스 종류였고 좀 신기한 맛이었는데 맛있었어요. 역시 빵은 호프만 거라서 엄청 맛있었고요. 에피타이저는 리퀴드 스파게티 윗 마스카포네 파르마산이었는데 저 노란색 주머니가 파스타 같은 거고 안에 야채랑 소스 같은 게 들어있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엄청 맛있게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하다 이러면서 다 먹긴 했습니다. 메인으로는 저는 양 어깨살로 만든 요리를 골랐어요.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부드러워서 정말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디저트는 넥타린 파이였고 라즈베리 소르베가 주인 요리였어요. 다 맛있었지만 저는 디저트가 가장 맛있었어요. 저는 커피까지 추가로 주문했고 엄청 작은 마카롱과 카라멜이 나왔어요. 지금 제 검지 손톱의 2배만 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투스에 갔어요. 투스를 비행기 안에서 스페인 관련 책자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시그니처 곰돌이 모양의 액세서리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팔찌 하나와 귀걸이 세트를 구매했어요. 팔찌는 구매 이후로 한 번도 뺀 적이 없이 24시간 내내 끼고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한 스냅을 찍으러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은 5만원밖에 안 하는데 대만족했습니다. 이 체험은 에어비앤비에서 신청한 다른 사람들과 번갈아 찍는 거였고 총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됐어요. 프라이빗, 우리 이름만 찍는 프로그램으로도 예약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청한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처음에 대성당 앞에서 대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고딕지구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쁜 스팟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찍는 동안 젤라또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서현진 님이 방송에서 와서 먹은 곳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복숭아 맛이 유명해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몬주익 분수에 가려고 요랑에서 동행을 구했어요. 몬주익 분수를 다 보고 내려올 때 여자 혼자 다니면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동행을 구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동행분을 만나서 비니투스에 갔습니다. 비니투스에서 일단 클라라를 시켜줬고요. 가장 유명한 문어 뿔포 타파스를 시켰고 이 칼조개도 맛있었어요. 오징어도 시켰는데 부드럽고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동행분과 식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몬주익 언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번 바르셀로나에 방문했을 땐 하필 그날 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게 되어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더웠던 날씨가 밤이 되면서 좀 선선해졌습니다. 동행들과 지하철에서 내려서 분수까지 걸어가는 길도 참 예뻤고요. 멀리 있어도 분수가 보이긴 하는데 관람하다 보니 음악에 맞추어 분수가 바뀌는 게 재밌고 그게 참 포인트더라고요. 음악이 들려야 훨씬 재밌고 집중이 잘 되니 적어도 음악이 들리는 곳에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 쪽도 예쁘지만 뒤쪽도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 대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셀카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 분수쇼 구경하는 게 뭐가 재밌겠냐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사람들이 다 같이 음악에 맞춰 따라 부르다가 클라이막스의 색이 바뀌면서 분수가 확 나올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이렇게 분수쇼를 끝까지 다 보고 내려와서 빠빠이 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혼자 가다 보니 심심해서 옆쪽 무리가 한국인인 것 같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분이 클럽 가실래요? 해서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바로 내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숙소에서 잠들기 아쉬워서 카탈루냐 시내에서 한잔할 동행 한 분을 구했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루프탑 바는 대기가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여기서 한 잔만 간단히 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부모님과 여행 와서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고 나오셨더라고요. 제 로망인 유럽 라이프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꽉 찬 2일차가 끝났습니다. 3일차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미슐랭 투스타 모먼츠에서 배 터지게 먹고 와인 페어링하고 기절한 이야기, 그리고 클럽 오피움 방문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